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는 미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결렬됐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3개월 만에 다시 열리고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불사하는 보수 강경파가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규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볼까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가동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0.65% 상승했고요. S&P는 0.68, 나스닥은 0.58%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에는 주요 기업들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코카콜라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같은 주요 기업들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증시 강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릴 예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다음 주에 대면 협상을 위해서 중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협상팀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9일 날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날짜를 특정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협상은 지난 5월 초에 이 미중 고위급 협상이 결렬된 지 석 달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당시 미국과 정국은 무역 합의 법 제어와 이행 강제 조치와 맞물린 기존 관세 철회 등에 있어서 이견이 커서 결렬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이견이 단번에 조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 CNBC 방송도 협상 합의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IMF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의 하강 위험이 더 커졌다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제시했는데 이 숫자는 4월에 전망한 숫자보다 0.1%포인트 내려간 숫자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에 포함은 안 되는데 주요국들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가 2.6%로 나왔는데요.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성장률 전망치가 1.3%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향 조정된 나라들도 있는데요.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9%, 0.7%로 전망이 되는데 기존 전망했던 것보다는 0.1%포인트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IMF는 내년도 성장 전망치도 기존 3.6에서 3.5%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영국에선 브렉시트 강경파가 새로운 총리로 선출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전 외무장관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영국의 제77대 총리로 이번에 선임이 됩니다. 존슨 전 장관은 어제 이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제치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 오늘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보수당은 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초에 물러났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후임 선출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존슨 총리 내정자는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존슨은 어제도 당선 직후 연설에서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철저히 이행하겠다. 또 난 겁먹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존슨 전 장관의 영국 총리 당선으로 인해서 영국이 아무런 협의를 맺지 않고 유럽연합을 떠나는,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다고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어제 펴낸 보고서에서 존슨 전 총리의 내정으로 인해서 이 노딜 우려가 더 확대됐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